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소치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 있었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과 패널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다이 발언은 놓칠 게 하나도 없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는 거의 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분쟁, 세계 정치 변화, 대미 관계, 서구 문명의 쇠퇴 같은 광범위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극화된 세계의 부상은 서구의 강경한 정책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을 최상위로 하는 단일 위기 질서로 모든 사람을 조직하려는 강박관념에 대한 국제체제의 역사, 그 자체의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구 노력의 실패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문명 충돌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뮤엘 헌팅턴의 이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20세기 이념적 차이는 단지 지정학적 이익을 가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증거로 소련 붕괴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포용하는 대신 북코커서스 지역의 분리주의와 테러리즘을 지원하기 시작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즈비그니우 브레진스키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문명이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뿌리를 잃지 않고 하나로 융합돼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살고 발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발전의 이점을 깨달은 독특한 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역사가 보여주듯이 약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결코 약함과 우유부단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려는 자들은 자신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역사가 약함은 용납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함은 러시아와의 의견 불일치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잠재적인 적대국들에게 러시아를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런 행위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된 군대 중 하나로 변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나토 블록 전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상 최다 건수의 제재를 받았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반대자들이 모스크바를 세계 시스템에서 밀어내고 정치적, 문화적, 정보적, 경제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으려 했는지를 안다면서 그러한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퇴보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민주적 선거 절차가 희극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의지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를 예로 들면서 많은 나라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OSCE와 같은 기관이 정치화되고 편향됐으며 EU는 더 이상하다면서 유럽은 더 이상 강력한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련을 현재 미국, EU와 비교하며 이들이 다른 나라에 자신의 정치 체제를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정치 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이 한때 자국의 체제를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후 미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고 EU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전통을 존중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EU나 나토를 공격할 의향이 없다면서 러시아 위협론을 퍼뜨리는 정치인들은 매우 무능하거나 부정직하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에 대해 차라리 이민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라면서 긴장을 풀고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EU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서 긴장을 풀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리스본까지 날아갈 드론은 없다면서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그 어느 곳에도 드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서유럽은 러시아 위협론을 부추기고 군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가 드론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스톡홀름과 헬싱키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모스크바가 그들을 뭔가로 위협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뾰트르 대제 시대와 1709년 폴타바 전투 이후로 스웨덴과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와의 모든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결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스톡홀름과 헬싱키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패배는 없을 것이며 두 나라는 중립지위의 이점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프랑스가 납포한 데 대해 파리가 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적은 파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사실상 나토와 싸우면서 우크라이나 전 전선에서 파죽지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전장의 진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9월에만 약 4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다면서 누가 종이 호랑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키예프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공급해도 전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트럼프가 미사일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로이터는 미국이 여유분이 전혀 없어 미사일 배송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무기의 인도는 새로운 단계의 긴장 고조를 의미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젠더 테러리즘에 불만을 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보다는 가치관 때문에 러시아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젠더 테러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 학교에서의 비전통적 성 정체성 장려, 트랜스젠더 권리 지원, 여러 서방 국가에서 채택된 성 재평가 절차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발다이 포럼의 연역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다이는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이자 토론 포럼으로 2004년에 설립됐습니다. 클럽의 첫 모임이 열렸던 멜리키 노브고로드 인근 발다이 호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됐습니다. 역대 행사 가운데는 타격과의 초기 변곡점이 됐던 2014년 회의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쿠데타와 그에 따른 크림반도의 러시아 재통합으로 서방과의 시정학적 단절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2014년이 바로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순매수를 중단한 해란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서방이 일방적인 독재로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익과 주권을 보호할 권리를 강조하며 러시아를 서방의 지배대한 견제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와 그 위성국들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종종 그들만의 보편적인 해결책을 강요하는 시도로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 특파원 닐 버클리는 푸틴 대통령이 2007년 뮌헨에서 서방을 깜짝 놀라게 한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언어적 강점은 미국 청취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에도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생한 이후 열린 회의에서 그는 세계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위 집단 서방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게임에 베팅했다면서 이는 위험하고 피비린내 나는 더러운 게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사명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여름에 키예프의 반격을 물리치고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서방의 대러 제재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때 미래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는 이 새로운 세계체제의 기반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년 푸틴 대통령은 우리 눈앞에서 다극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안적 구조에서 통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통합의 다양한 형태, 즉 러시아 중국 협력,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을 강조하고 물류, 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지역 연결 사업의 통합,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 세계 질서는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는 중이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발전을 위한 심각하고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묘사하면서 빅브라더 워싱턴의 힘의 명령에 종속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